앞에서 우리가 이 수업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나의 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루고 또는 성공하는지, 또 공부는 무엇이고 왜 공부를 잘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또 그 대가가 무엇이냐? 성공의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규율입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킬 것은 지키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참는 것은 참는 절제입니다. 리더십 회사를 설립하고 베스트셀러 서적을 발간해서 24살에 백만장자가 된 데니얼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살이에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기고한 글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 자기 규율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10가지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습관은 공부,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계획, 교류, 기록, 운동, 또는 휴식, 확신, 연마, 조화라고 합니다. 이 10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6가지 요소만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4가지 요소는 차후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준비해 보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로는 공부입니다. 그렇죠? 단 하루도 배운 것이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이 또 공부는 아니죠.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또는 인터넷에,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각종 동영상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나 SNS,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런 데 올라온 글을 읽고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첫 번째로 공부인데,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게 아니라 매일 또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매일 그날 해야 할 일, 한 달간 하고 싶은 일, 또는 1년간 원하는 일, 10년 뒤에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기록합니다. 엘리는 매일 목표를 점검하고 새로 설정해가면서 100권의 노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썼던 일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매일같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날 일, 또는 일주일간의 일, 한 달간의 일, 1년간의 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세 번째, 계획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이죠.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연, 월, 또는 주, 일별로 쪼개서 계획을 정해야겠죠. 목표는 크고 원대해야 하지만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하죠. 여러분, 디테일이라는 말 아시나요? 디테일이 영어로 영어죠. 세부적이라는 뜻이죠. 디테일에 강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기록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죠? 처음에? 자, 열심히 적어야 성공한다고 그랬죠? 기록해야 된다.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리하게 됩니다. 글은 또 화를 가라앉히고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주는 자기 지휘 수단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면 어떻죠? 일기를 써서 하루 일과나 힘들었던 상황을 적고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문제가 잘 해결되죠. 뿐만 아니라 학습이든 모든 면에서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체적으로도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일단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어 보세요. 마음도 덩달아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대신할 수 있지만요,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두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확신이란 단어입니다. 확신이라고 짧게 말해서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루에 최소 12,000번 12,000번 정도를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쟤는 왜 그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싫어, 아 이런 쓸데없는 말을 왜 듣고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하면 부정적인 무의식을 형성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고요, 본인 자신에게 확신에 찬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6가지 습관조차 어떻게 매일 실행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공부는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매일 하시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공부죠. 또 목표와 계획, 기록, 이것은 그냥 노트 하나만 정해놓고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기장이 아니고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짜고 수시로 생각나는 걸 기록하고요. 또 수업시간에 노트야 별도로 준비하면 되고, 또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은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죠. 아침에 잠깐 1시간 하든지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나서 하든지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운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키도 잘 크고 또 그만큼 마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긍정적인 확신은요, 여러분 계획을 짤 때나 운동을 할 때 자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그 목표, 꿈을 향해서 달리는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매일 자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세요. 아셨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성공을 부르는 10가지 습관을 일단 여러분께는 6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잘 생활을 실천해 보면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또는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않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면 습관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했다가 3일도 못하고 포기한 적 많죠. 3일 가서 포기한 적은 많습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있겠지만 일단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꾸준하게 매일 그 일을 3개월은 해야 됩니다. 석 달.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정해놓은 일을 꿋꿋하게 하죠. 그러면 그건 습관이 되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반드시 3개월 동안 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성공의 10가지 습관에서 말하는 공부는 정말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공부라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공부가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스쳐갑니다. 베른하우저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공부에 대한 목적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학습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그 공부의 목적을 알고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하세요? 아니면 공부라는 뜻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사실 공부를 해도 공부로서 어떤 성공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내기가 사실 어렵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길게는 사실 우리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크게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깝게는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또 대학교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목표를 만들고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하는 공부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이 화면에 보면 공부란 무엇인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learn, 그리고 옆에는 stud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를 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learn은 배우다는 뜻이고, study는 학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죠? 그 밑에는 한자로 배울 학이 있고, 왼쪽에는 또 오른쪽에는 이게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익히다는 뜻입니다. 익힐 습자, 학습할 때 습자, 앞에는 배울 학, 뒤에는 익힐 습,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학습이 되겠죠? 자, learn, 위에 있는 learn과 study, 배우다, 배울 학자, 그 다음에 익힐 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선생님과 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배우는 거는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거의 주체는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거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옆에 보세요. 익힐 습자의 study. study는 누가 주체가 되나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익히는 것은. 자, 그 밑에 보세요. 설명해 놨죠? 자, 배울 학자는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든지 교실이든지요. 그죠? 근데 스터디는 뭐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스터디입니다. 자, 공부라는 거는 이 배움과 익히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주로 여러분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또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이 두 가지 위주로 했죠. 그 다음에 이 스터디, 익힐 습자를 여러분 잘 했나요? 여러분, 진짜 공부는 배움은 학교와 학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스터디, 익힐 습자는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이것을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건 바로 이 스터디, 익힐 습자, 내가 주체가 돼 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기가 힘들고 잘 하지 않고
방법을 모르고 동기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하신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라는 거는 이 공부 한자입니다. 지금 여기 이수룡이 나왔고 공부가 나왔죠. 이 공부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자, 공부라는 단어는 중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달인이 되어서 능수능란하게 잘한다고 할 때 탁월한 전문가 또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공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 이수룡 배우의 중국 무술 영화를 보셨나요? 중국 무술을 가리키는 쿵푸 아시죠? 쿵푸. 이거는, 이 단어는 이런 공부의 의미가 축소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전문가 수준으로 단련하는 공부의 지배학적 수련 과정을 보여줍니다. 공부란 단어와 쿵푸란 단어는 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공부란 두뇌력 수련이다. 여러분,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수련만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움직이려면 여러분, 무술 잘하고 축구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가요? 그분들 절대 몸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뇌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공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로서 공부란 학업의 지식을 탁월한 전문가 또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연마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곧 우리의 뇌를 우리가 필요한 지식에 통달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한 두뇌 훈련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중국의 쿵푸 영화에서처럼 혹독한 훈련을 해야만 경지에 이르듯이 공부도 방법을 알고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할 때 원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공부란 두뇌력 훈련입니다. 이제 공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냥 책 보고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달인의 지식 관련해서는 여러분, 시험 공부 때 시험 과목,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것이 아닙니까? 다 기억하고 100점 맞으면 여러분은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제 공부가 뭔지는 조금 아시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우수한 전력을 갖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전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과 또 전쟁을 운용 능력이 있어야겠죠. 아무리 좋은 군대, 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정보가 없고 운영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전력을 손실하게 되거나 장기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보를 잘 조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전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잘하는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 같은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있죠. 자신이 적절한 전략이 없거나 구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게임 잘할 수 있습니까? 매번 패하게 되죠.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야 하고, 게임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빠른 공격과 재빠른 행동이 승패를 결정짓게 되죠. 여러분, 공부도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공부 과정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알아야 하고요. 오늘 배우게 될 목차가 뭔지, 중심 주제가 뭔지도 파악해야 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공부를 빨리 공격해야 공부의 승패를, 오늘 하루 공부의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자, 이 공부와 관련된 전략이죠. 이것을 바로 학습 전략이라고 합니다. 학습 전략이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이 바로 학습 전략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고, 다음에 교실에서 수업하는 시간에 틈틈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략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학습 전략이라고 하면 뜻은 무엇이냐? 학습자가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하는 전략을 총칭하죠.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개인이 습득한 학습 정보, 지식이죠. 학습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방법, 기억에 저장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인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 볼 때 머리에서 꺼내야 되겠죠, 지식을. 전반적인 인지 과정에 필요한 그런 전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기억 중심의 정보 처리 과정에 역정을 두며, 또는 정교화하기, 또는 관련 짓기, 요점 찾기, 또는 조직화하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인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점차 확대하면서 나온 것이 인지와 행동을 같이 전략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찰이나 동기적 요소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행동주의 접근,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학습 기술과 학습 전략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 처리, 조금 전에 얘기한 정보 처리 과정, 그런 거 말고도 또 수업 행동, 수업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는 주의 집중, 또는 불안인데 수업 과정에 공부를 하면 불안하면 공부가 잘 안 되죠. 또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학습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노트 필기, 시간 계획, 시험 전략 등 이런 요소들을 다루기도 하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인지주의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요인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자기 관리, 여러분 자기 관리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학습 유형도 알아봐야 되고요. 자기의 습관 같은 거,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또는 수업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과제 해결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수업 듣기, 교재 읽기, 노트 필기, 시험 관리 등 다양한 학습 전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전략을 잘 익혀야 여러분이 공부가 재미있게 되고요. 성적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 전략을 내 몸에 배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앞에서 이야기한 학습 전략들을 소개해주고 함께 연습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검사를 통해 개인별로 학습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계속해서 시간 계획과 학습 계획 짜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자신의 계획을 작성해 실천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읽기 전략을 배워서 글의 핵심 요소를 찾고 간략하게 요약해 노트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노트 전략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과 다양한 암기법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과목별 공부 방법도 핵심적인 공부 방법을 지도해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공부 방법, 시험 보는 방법, 시험 관리, 시험 불안 등 극복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알까기와 공부 잘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나의 상황과 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지 또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우리들의 규칙, 본인 스스로 지키겠다는 규칙을 3가지 추가로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명패 완성해서 제출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명패 만드는 장면만 보여줬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마무리하셔서 학교에 나오는 시간에는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좀 씻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